2023년 9급 국가직공무원 행정학 개론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과학적 관리론은 최고관리자의 운영원리로 포스트코브를 제시하였다. 과학적 관리론은 최고관리자의 기능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실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직무를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2번 행정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가치에 기반한 행정의 과학화를 시도하였다. 행정행태론은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사실에 근거한 행정학의 과학화를 추구한 접근법입니다. 3번 신행정론은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하였다. 3번은 옳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4번 신공공관리론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권을 중요시하였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권을 중요시한 것은 신공공서비스론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경쟁과 고객중심주의를 강조한 이론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료제 성립의 배경은 봉건적 지배체제의 확립이다. 관료제 성립의 배경은 봉건적 지배체제의 확립이 아니라 법적, 합리적 지배를 바탕으로 한 근대적 사회 확립입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2번 법적, 합리적 권위에 기초를 둔 조직구조와 형태이다. 3번 직위의 권한과 임무는 문서화된 법규로 규정된다. 4번 관료는 원칙적으로 상관이 임명한다. 3번 문제입니다.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총체주의는 계획예산, 연기준예산과 같은 예산제도 개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2번 점증주의는 거시적 예산 결정과 예산 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점증주의는 거시적 예산 결정이 아니라 미시적 예산 결정 이론입니다. 거시적 예산 결정과 예산 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은 총체주의입니다.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3번 총체주의는 합리적, 분석적 의사결정과 최적의 자원 배분을 전제로 한다. 4번 점증주의는 예산을 결정할 때 대안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4번 문제입니다. 바흐라우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의사결정의 형태는 정책 과정 중 정책 문제 채택 단계 이외에서도 일어난다. 2번 기존 정치체제 내의 규범이나 절차를 동원하여 변화 요구를 봉쇄한다. 3번 정책 문제화를 막기 위해 폭력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4번 엘리트의 두 얼굴 중 권력 행사의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신다원주의로 불린다. 무의사 결정론은 신다원주의가 아니라 신엘리트 이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입과 세출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번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일반 정부와 공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국가재정 전체를 의미하지만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3번 정부의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의 분류체계이다. 4번 통합재정 산출 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세입 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6번 문제입니다. 정책 분석 및 평가 연구에 적용되는 기준 중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1번은 외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이론적 구성 요소들의 추상적 개념을 성공적으로 조작화한 정도를 의미한다. 2번은 구성 타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집행된 정책 내용과 발생한 정책 효과 간의 관계에 대한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정도를 의미한다. 3번은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4번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 정도를 의미한다. 4번은 신뢰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은 1번 지방의회 의원, 2번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번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정답은 1번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정당의 당원,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자 등은 지방공무원법상 시도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가 없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조직구조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부 구조는 조직의 산출물에 기반을 둔 구조 방식으로 사업부 간 기능 조정이 용이하다. 사업부 구조는 사업부 내에서 이질적 기능 조정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2번 매트릭스 구조는 수직적 기능 구조에 수평적 사업 구조를 결합시켜 조직 운영상의 신축성을 확보한다. 3번 네트워크 구조는 복수의 조직이 각자의 경계를 넘어 연결 고리를 통해 결합관계를 이루어 환경 변화에 대처한다. 4번 수평 구조는 핵심 업무 과정 중심의 구조화 방식으로 부서 사이의 경계를 제거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9번 문제입니다. 영공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장기 근속으로 조직에 대한 공헌도를 높인다. 기억은 영공주의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니은 개인의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통해 사기를 높인다. 니은은 성과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디귿 계층적 서열구조 확립으로 조직 내 안정감을 높인다. 디귿은 영공주의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니을 조직 내 경쟁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 개발에 기여한다. 니을은 성과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의 기억 디귿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앨리슨의 관료정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책결정은 준해결적 상태에 머무른 경우가 많다. 1번은 조직 과정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정책결정자들은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을 한다. 2번은 합리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목표 공유 정도와 정책 결정의 일관성이 매우 낮다. 3번은 관료정치 모형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4번 정부는 단일한 결정 주체가 아니며 반독립적 하위 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집합체이다. 4번은 조직 과정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제니스의 집단사고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토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지성의 활용, 2번 침묵을 합의로 간주하는 만장일치의 환상, 3번 집단적 합의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자기검열, 4번 집단에 대한 과대평가로 집단이 실패할 리 없다는 환상. 정답은 1번입니다. 집단사고란 의사결정 시에 만장일치에 도달하려는 분위기가 다른 대안들을 현실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을 억압할 때 나타나는 구성원들의 왜곡되고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토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지성의 활용은 집단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해당하므로 1번은 집단사고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조직이론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구조적 상황이론, 불안정한 환경 속에 있는 조직은 유기적인 조직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번 전략적 선택이론, 동일한 환경에 처한 조직도 환경에 대한 관리자의 지각 차이로 상이한 선택을 할 수 있다. 3번 거래비용이론,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조직의 내부 거래비용보다 클 경우 내부 조직화를 선택한다. 4번 조직군 생태학이론, 조직군의 변화를 이끄는 변이는 우연적 변화로 한정되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는 배제된다.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조직군의 변화를 이끄는 변이는 계획적, 우연적으로 일어나며 조직은 이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수법은 직무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2번 분류법은
미리 정한 등급 기준표와 직무 전체를 비교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3번 서열법은 직무의 구성 요소를 구별하지 않고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4번 요소비교법은 기준 직무와 평가할 직무를 상호 비교해가며 평가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요소비교법은 기준 직무와 평가할 직무를 상호 비교하여 점수를 설정하고 보수액을 정해주는 계량적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년마다 행정기관 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합니다.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3번 전자정부법상 전자와 문서는 종이문서와 그 밖의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4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 수립 시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 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15번 문제입니다. 룸책의 행정책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층적 책임, 조직 내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통제된다. 2번 법적 책임, 표준 운영 절차나 내부 규칙에 따라 통제된다. 법적 책임은 입법부, 사법부 등 외부 법률 관련 기관에 의한 통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3번 전문가적 책임, 전문 직업적 규범과 전문가 집단의 관행을 중시한다. 4번 정치적 책임, 민간 고객, 이익 집단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중시한다. 16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용은 성과 목표관리와 성과평가로 구성된다. 2번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다. 3번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4번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 관리예산처의 프로그램 어세스먼트 레이팅 툴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이다. 17번 문제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2번 이해충돌은 그 특성에 따라 실제적, 외견적, 잠재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3번 이해충돌 회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4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 행위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관은 제외된다.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관 및 그 감독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직위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직위 해제는 공무원 징계의 한 종류이다. 직위 해제는 일정 기간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잠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 직위 해제 처분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고 직무 수행만 정지됩니다. 3번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서도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3번은 옳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4번 직위 해제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직위 해제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2021년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제도는 1번 주민소환,
주민소환제도는 2006년 도입되었습니다. 2번 주민의 감사 청구. 주민의 감사 청구 제도는 1999년 도입되었습니다. 3번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 제도는 1999년 도입되었습니다. 4번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관련 의견 제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관련 의견 제출 제도는 2021년 도입된 것으로 4번은 정답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정책 평가를 위한 사회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통제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통제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무작위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기 때문에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2번 준실험은 진실험에 비해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3번 회기 불연속 설계는 구분점에서 회기 직선의 불원속적인 단절을 이용한다. 4번 솔로몬 4집단 설계는 통제집단 사전 사후 설계와 통제집단 사후 설계의 장점을 갖는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